안녕하세요. 오늘은 103페이지 중간 부분이요. 103페이지 중간 부분, 명지왈, 괴지왈, 눈지왈 이런 식으로 쓰이는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지왈 하면요. 명지왈. 그것을, 여기 목적어고 이게 타동사겠죠. 앞에서 얘기한 어떤 게 있습니다. 여지가 그거를 받아요. 네. 그것을 이름 지어가지고 뭐뭐라고 이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와 왈자 사이에 말리을자가 빠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요 말리을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괴지왈, 611을 들어서 괴지왈. 그것을 괴상하게 여기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명지왈 유려면 수효자 자손이라도 백세 불능계하라. 명지왈. 그것을 이름 지어가지고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여기 이자가 빠졌다. 이렇게 있죠. 그것을 이름 지어서 이르기를 유여라고 하면, 유여면 여기 면직자가 빠졌네요. 유여가 무슨 얘기냐면 유가 얻다는 뜻이에요. 여는 파악하다, 학정을 한다. 유. 그래서 이게 뭐 암군이다, 암군이다, 혹은 혼군이다. 그 군주가 암군이니 혼군이니 그러잖아요. 뭐랄까, 앞뒤가 꼭 맞겠다 그럴까. 네. 파악한 면도 있는 거죠. 암군, 혼군 다. 세상을 좀 모르는 거, 그죠? 암군, 혼군. 그 다음에 여는 이 여자가 거스리다. 그렇죠. 거스리다. 그 다음에 포악하다. 이런 뜻도 있죠. 사납다. 네. 그래서 이게 학정을 한다. 그래서 포악한 군주다. 포악한 군주. 네, 포악한 군주. 포악한 군주. 요 밑에 여기 뭘 적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그렇네요. 여기가 이 자리가 포악한 군주. 그래서 이름 지어서 그 혼군인이 포악한 군주라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면, 그런 식으로 시호가 지어지면은 군주가 비록 효자, 그 다음에 자손, 사랑스러운 손자, 자손, 효자, 효손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효자와 효손, 여기도 여자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유여도 여기 사실은 여자가 빠졌다고 보는데, 이제 뭐 유여 같이 한 단어로 볼 수도 있죠. 네. 효자 자손, 비록 효자 자손이 있다 하더라도 백세대토록 불른 개지겠지요. 아니면 개명, 그 이름, 시호, 유와 여라는 그 이름을 바꿀 수 없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맹자에서 저기 나온 건데 사실은 주나라 때 유황이 있어요. 주나라 때 유황이 있어가지고 그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포사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포사.
포사. 이게 사자입니다. 포사. 포사라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치 잘못해가지고 오랑캐 침입을 받아가지고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얘기하자면 나라가 망해요. 주나라가 거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 평왕 때에 평왕이 즉위해가지고는 서울을 주나라 서울을 호경에서 나국으로 옮겨요. BC 771년에 771년.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호경에서 나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게 나국이 동쪽에 있거든요. 호경보다. 그래가지고 이때로부터 주나라가 동주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주시대고 동주시대로 오면서 이제 천자의 지위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제후들한테 영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춘추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 패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로 와서는 칠웅이 되고 이렇게 주나라가 완전히 쇠약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그럼 지우고 그 다음에 공계지왈 이게 좀 공계지왈 하이 부이 상어 있죠? 이 공이라는 거 그 뒤에도 저기 책의 뒤에도 나와 있듯이 황희정성을 가리킵니다. 황희 뒷불 있죠. 네. 황희정승이 젊었을 적에 황희, 네. 젊었을 적에 아직 교수를 못할 때에 어디를 가다가 이제 그 길가에서 이제 쉬는데 그 옆에 밭에서 농부가 2마리 소를 가지고서랑 이제 밭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2 소 중에서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하냐 이렇게 농부한테 물어보니까 농부가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밭갈기만 했어요. 밭을 어느 정도 갈고서랑 농부가 황희정승한테 와서는 귀에다 대고서랑 속삭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소가 더 낫다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의아하죠. 응?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소근소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공이 괴지왈 그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를 괴상하게 여겨서 말을 이르기를 하이 무엇 때문에 하이 나오면 무엇 때문이로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이 근거해서 무엇 때문에 근거해서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부이 귀에다가 대고 부이 부어이 이 말리을 있자 부에다 대고 상어 이게 상자가요. 이럴 때 상자는 서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농부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했으니까 귀에다 대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황희정승한테 얘기한 거네요. 황희. 그러니까 요거를 따지면은 아예요. 어쩌에 귀에다 대고 나에게 얘기해 주느냐. 뭐 어쩌 뭐 이렇게 귀에다 대고 왜 나를 얘기해 주느냐. 요런 특별한 그 상이 그런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2 객체가 있을 때 한쪽이 한쪽한테 뭘 해주잖아요. 해줄 때
그 행동을 받는 쪽에 목적어가 생략이 돼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어자가 생략, 아자가 생략된 거예요. 이게. 이러한 그 상에 대한 특별한 용법이 이 책 저기 114페이지에 상에 대한 특별한 용법이 나옵니다. 거기 여러 가지 예문도 있고 여러 예문도 있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미리 보셔도 돼. 114페이지 상에 대한 특수용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왜 귀에다 대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무리 소가 미무리를 하더라도 자기가 일 못한다고 그러면은 섭섭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귀에다 대고. 그래서 황희정 선생님이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언이죠. 불언장단.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게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불어장단. 자, 그 다음에 계문자 3, 4, 2. 예, 요거 하겠습니다. 이제. 계문자가 세 번, 3, 4, 세 번 생각하고 그런 이후에 행동을 하니 자문지왈 맹작해서 그 얘기지. 계문자가 그렇게 3, 4 이후 행한다는 그것을 얘기를 듣고 요게 지가 그거겠죠. 요 3, 4 이후 행이라는 거.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기를 제사 가이라. 요게 사가 즉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이거 배웠습니다. 사절에. 즉 두 번이면 여기 면즉자 두 번이면 그러니까 세 번 생각할 거 없이 두 번 생각하. think twice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think twice. 두 번 생각하면 가의라 괜찮다. 여기에서 가의 괜찮다. 가의 괜찮다. 좋다, 괜찮다. 이런 표현을 가의라고 해요. 가의. 요거 기억을 하십시오. 의자가 들어갑니다. 가야가 아니라. 보통 이렇게 가의라 해요. 완전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억셉터블하다. 괜찮다. 그냥 용납할 만하다 이렇게. 계문자는 책이 있죠. 논하나 대부라고. 네. 그 다음에 기재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거 기재 정숙 이 서지왈 요게 이자입니다. 이게 이 책에 음이 달려 있어요. 기재 정숙 이 서지왈 주공몰 성인지도 불행하고 맹가 이거 맹가가 맹자 이름이죠. 맹자가 죽은 후에 맹가 사 성인지 하기 부전이라. 좀 길고 이건 배경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기재 정숙 이가 누구냐 하면은 그 아우 기재 그 아우 기가 재를 수식을 하죠. 그의 아우 기가 여기서 대명사로서 뒤에 나오는 저 명사를 수식하죠. 사람. 그래서 his 그의 아우 정숙 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정숙이 누구인지. 정숙이 책에 나온 걸 읽어보면요. 정숙은 정의의 자다. 그래서 이 정의가 누구냐 하면은 정의. 북송의 유명한 유학자 정호, 정의 형제 두 분의 형제가 있어요. 그 두 분의 형제를 이정자라고 그러는데 이정자 이거 높이는 거죠. 자자 이렇게 자를 붙이면은 형이 정호예요.
근데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실제로 정호 요게 큰 호자입니다. 요 이름을 가끔 요 이름 쓰는 거 나오죠.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최호 있죠. 그 저 황항두라는 유명한 시 쓴 사람. 그 아우 정숙 정숙은 그 정의의 자입니다. 정의가 서지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무슨 이 배경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정호라는 분하고 정의가 형제간인데 그래서 유명해서 하도 유명해서 이정자라고 그러는데 주작의 바탕을 만든 분이에요. 이분들이. 성리학. 이 정호가 저기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여기 제가 써고 왔는데 책에 요 구문이요. 요 구문을 말씀드리면은 맹자집주 맹자 제일 마지막이 진심장구 하 38장입니다. 그게 맹자의 제일 마무리되는 저 장이에요. 거기에 그 이제 이런 저 도통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학의 학문의 도통.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정호를 그 문헌박이라는 분이 정호가 죽음에 그 묘비에 명도 선생이라고 이렇게 도를 밝히는 사람, 선생이다. 명도 선생이라고 이렇게 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 이가 형님이 돌아가실 때 이 명도 선생이라고 칭하며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형을 찬양하는, 칭송하는 그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 서지라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저 명도 선생이라는 묘비 뒤에다가 이걸 적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그 전문이 이 정의가 쓴 그 서지했다는 그 전문이 맹자 책의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맹자 집주. 그게 총 몇 글자냐 하면은 160글자예요. 160글자. 160글자를 서지했다는 그 문장을 소개를 주자가 했는데 이게 아주 명문입니다.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아우 정숙 정의가 서지에서 서술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서 그 106자 되는 그 글이 처음 이렇게 시작돼요. 주공몰 성인지도 불행하고 맹가사 성인지학이 부전이라. 그래서 주공이 돌아가심에 여기 이자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심에 성인지도 성인의 도가 이행되지가 않고 지가 이 앞뒤가 명사로 돼 있으니까 이게 지가 어부겠죠. 의의 관현격이죠. 그래서 요게 불행 요것이 서술어고 요 성인지도가 또 요게 주어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또 맹가사 맹자가 죽음에 그리고는 성인지학이 성인의 학문이 전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맹자가 돌아가심에 성인지학이나 유학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1000년 후에 송나라 때 북송 때 이분들이 북송이죠. 북송 때 정호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맹자의 학문을 이었다. 이렇게 그 내용이 나와요. 형을 갖다 아주 그냥 높여 이렇게 추존해가지고 칭찬하는 그런 글인데 유명한 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저 유학의 도통을 주공 다음에 공자고 이제 주자가 본 게 그거예요. 주자가 본 게 주공 다음에 공자고 공자 다음에 맹자고 맹자 다음에 정호 정이 두 형제 다음에 주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자 스스로는 이제 자기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도통을 유학의 그 도통을 그리고 진심잡고 맹자 진심잡고 하 38장이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맹자의 마지막 글인데 장구인데 거기에 무슨 뭐가 있느냐 하면 그 38장이 도통을 쭉 적어 나열했어요. 그래서 그 도통 나열한 것에 줄을 달면서 그 유학의 도통이 이렇다는 거를 주자가 정의가 쓴 글을 갖다 소개시키면서 이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38장 진입장구 38장에 나와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요임금 순임금으로부터 탕임금까지가 500여 년이고 그 다음에 탕임금서부터 문왕까지가 500여 년이고 문왕서부터 공자까지가 500여 년이다.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맹자가 38장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다가 공자가 돌아가시고 자기 맹자 본인이 있는 때까지가 100여 년인데 공자의 도통을 아직 받은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서 후세에 기다리겠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주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맹자 자신이 도통을 이었다고 자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맹자가 자기가 그분이 도통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자의 도통을 맹자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 때 유학자인 정호 정이 형제한테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자, 그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번이요. 5번 같은 종류를 나열해서 강조하면서 리듬 있게 말할 때 와를 씁니다. 책 104페이지 네, 그 위에 윗부분 5번을 보십시오. 그 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요거 왈덕이요, 왈인이요, 왈경이요, 왈손이요, 수나 덕이요 해석을 하자면 덕이고 인이고 경이고 성이고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열해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나열하면서 강조하고 리듬감 있게 말하고자 할 때 요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말은 비록 다르나 이게 다르죠. 덕, 인, 경, 성 이게 다 다르죠. 네 글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는 그러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치즉은 한 가지다. 이랴라 여기 야자가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랴라는 게 한 가지다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지서 대학의 책에 여기 서가 책이라고 여기서 봐야 되겠죠. 대학의 책에 3강이 있다. U3강언 그래서 UXX 언 나오면은 요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3강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명명덕이요 그 다음에 신민이요 지어지선이다 이렇게 해서 요거 A, B, C 이렇게 얘기할 때 A, B, C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명명덕 밝은 덕 명덕은 요 뒤에 있는 덕을 수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예요. 밝은 덕 그래서 요 명덕이 자체가 목적어가 되고 요 앞에 있는 명은 타동사가 됩니다. 밝게 하다 이렇게.
뒤에 있는 건 형용사고 같은 글자지만 앞에 있는 건 타동사. 왜냐하면 뒤에 있는 명덕이 목적어이기 때문에 명이 요 명덕을 목적으로서 취합니다. 그래서 요 명은 밝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밝은 덕을 밝게 하고 신민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건 목적어 이것도 타동사. 그 다음에 지어지선 지극한 선 지가 이게 선을 수식을 하죠. 지극한 선에 어디에 머무른다 이거예요. 지선 그게 삼강령이다 이겁니다. 삼강령 삼강령이라고 이제 대학의 삼강령 8조목 삼강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뒤에 제일 끝에 뒤에 야도 왈과 같은 의미와 패턴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천지지도는 박야오, 후야오, 고야오, 명야오, 유야오, 구야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중용에 나오는 걸 여기다 인용을 했는데 야도 이렇게 왈처럼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예문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리듬감 있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야는 와라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